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지부진하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가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을 거부하면서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우선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1차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러니까 제3지대 단일화를 먼저 하고 나서 그 후에 이긴 사람이 국민의힘하고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그건 좀 새로운 내용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안철수는 이제 처음부터 원샷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 제안했죠.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는 안 되고,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이 이제 본격 막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1차 몇 명 정리해서 컷오프가 지금 8명 있잖아요. 예. 8명으로 이제 이거 추려져 가지고 레이스가 되고, 거기서 이제 이긴 사람하고,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이제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제까지는 이제 이런 보관이었죠.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그러면 이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예. 국민의힘에서 한 명 정하니,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매주 토론해 가지고 안철수하고 내하고 둘이 이제 먼저 단일화하고, 그럼 이긴 사람하고 또 국민의힘 이긴 사람하고 토너먼트처럼 결성하자, 이런 데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의 반응도 뭐 전화 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예. 반대도 아니고 일단 연락 오면 이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 금태섭도 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금태섭 법대 86학번인데 안철수 참모였죠. 그렇죠. 그 안철수 밑에서 이제 단일화하고 이럴 때 예. 그 참모로 이게 정치 입문시키 준 사람인데, 이제 맞짝지자는 거 지금 아닙니까? 이게 둘이 단일화하자, 이거 보니까 많이 컸다 참, 이런 비애가 들기도 하는데 뭐 정치에서 영원한 적과 동지도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되지만, 뭐 저는 뭐 흥행 차원에서 다양하게 노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런 단일화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좀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안철수하고 또 금태섭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언론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국민의힘하고 하면은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쁠 것 없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중진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중진들은 지금 안철수 입당과 아니면 합당을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들을 김종인한테 좀 얘기를 할 모양이에요.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금태섭 전 의원과의 뭐 경선 문제를 확답을 주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경선과 관련해서 한 말이요. 이게 이제 미스터 트롯식으로 가야지 28% 시청률, 예. 30% 가까이. 미스터 트롯식으로 가야지 가요 무대나 전국 노래자랑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예. 이걸 제가 항상 한 말인데요. 가요 무대는 이게 너무 흘러간 물들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사람들이 놓으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흥행에. 예.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은 수준 이하가 넣어가지고 땡치고 땡치고, 그게 뭐 재미가 있습니까? 지금 후보들 중에 수준 이하 후보는 걸러야 되고, 너무게 올드한 후보들도 걸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미스터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게 경선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논문들에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이게 뭐 나경원, 오세훈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비판도 있지만 아직 뭐 가요 무대 수준은 아니고, 아직은 이제 저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은희 후보 이제 이런 또 참신한 새로운 후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서 뭐 꾸준히 했던 김선동이나 예. 뭐 그 다음에 방송 활동도 많이 김건식이나 여러 후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태섭 안철수도 저는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저쪽은 이제 뭐 우상화하고 지금 박영선 예.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야, 거기 정봉주하고 김진애가 이제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봉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봉주는 본인이 뭐 1심, 2심 무죄라고 했지만, 근데 그 무죄라는 거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러니까 확실한 성추행의 증거가 없어서 무죄는 됐지만, 그러니까 여자 정은은 껴안고 고개를 싹 돌리려 했다는 거거든. 예. 고개 돌리려 했다는 거는 뭐 성추행은 아니지만 의도가 있은 거고요. 그때 결정적인 카드, 간접도 없다던 카드 내용 넣어가지고 본인이 그때 그 고소 취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저쪽은 뭐 정봉주든 현재 이 2명 별로 흥행이 안 돼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우파 쪽은 8명. 여기 금태섭하고 안철수 이러면 이게 흥행이 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좀 흥행이 되어야 할 텐데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은 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전에는 다 민주당을 앞섰는데 최근에는 뒤바뀌기도 하고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가장 우려하는 게 2개가 있거든요.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이거 저도 물론 희망, 확신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예. 가장 우려하는 게 조직하고 돈입니다. 예. 조직요. 지금 이게 그 지방 보궐선거는 이게 투표율이 낮죠. 그러면 이게 조직을 동원하는데 서울시는 구청장 조은희 빼고 전부 이게 그 민주당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의원도 거의 90몇 프로 전부 민주당이잖아. 그다음에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조직 동원하기 제일 좋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도 저는 놀랐어요. 저희가 저번 지방선거에 트럼프하고 이게 싱가포르 쇼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져가지고 부산도 이게 보니까 2개 정도 빼고는 이게 또 민주당이 압도적이에요. 부산도 이런데 그 조직 선거 하나 우려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 돈이잖아요. 엄청나게 풀어댄다는 거 이제 아닙니까? 코로나 뭐 핑계 해가지고 선거 앞두기에 돈을 막 뿌리고 그다음에 부산은 또 이게 돈하고 비슷한 게 공항이잖아요. 가덕도 공항 그것도 이게 일종의 뭐 경기니까 이런 데 조직하고 돈 이 2가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잘 이게 막아내야지 그 아주 우려는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국민들 또 야권의 지지를 보내는 뭐 시청자들 기대를 많이 가졌을 걸로 생각되는데 사실 그 기대만큼 어떤 카드를 내놓은 게 없어요. 인물 영입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장점이랄까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만 내놨지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정책 대안도 내놓은 게 없고 그래서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여론에 따라서 바람에 물론 야당은 바람이 중요합니다만 그 바람도 일으킬지 여부도 저는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결과가 참 희망적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랄까 또 걱정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저기 그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 여론도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특히 부산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은 이제 그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가장 큰 게 그 반김종인 정서. 특히 그 부산 경제나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뭐 폄하하듯이 이런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산에서는 또 우리 후보들끼리 너무 네거티브가 심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가덕도 이것 때문에 부산이 지금 위험하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그 제대로 된 이게 그 인물 영입. 김종인 위원장이 그게 없었죠. 지금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뭐 이런 데 김선동 이런 분들 원래 활동하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김건식도 이제 본인 영입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점에서는 상당히 그 좀 리더십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데 비판이 있고 저는 보궐선거 끝나면 뭐 이기든 지든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끝내고 정상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험과 경륜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실망하는 느낌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권이 근거 없는 낙관문에 매몰되어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이 독주랄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최근에 리서치 앤 리서치 그리고 리얼미터 이런 거 보면은 리서치 앤 리서치 세계일보가 의뢰해서 조사한 26일부터 28일까지 지난달 보면은 32.5%로 아주 30%를 넘어서 버렸어요.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물론 뭐 오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또 이낙연 대표하고도 상당한 지지율 격차를 지금 벌이면서 독주하는 양상이네요. 예. 근데 저는 뭐 이재명의 독주 있죠. 예. 이걸 이게 제일 저는 뭐 아주 나쁘게는 안 봅니다. 제일 이게 그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대깨문하고 저는 문재인 청와대라 봐요. 예. 친문.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요. 결국 이제 문재인이가 갈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그 교도소 아니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엉이 바위입니다. 부엉이 바위. 왜? 이재명은 절대 이게 문재인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친문들이 지금 이재명 독주를 불안해하고요. 저희 자유파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그 나중에 검증하면요. 문제투성입니다. 굳이 이게 뭐 김부선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포퓰리즘이 워낙 많아서 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왜 독주하느냐? 그건 한마디로 이제 이낙연 지지층이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이낙연이가 당대표를 한 게 독배를 마신 거예요. 예. 당대표를 해보니까 야당하고 이게 협치나 좀 이게 뭐 좀 통합, 화합하려면 전부 이게 제동이 걸리잖아. 예. 대표적인 게 그 이명박 박근혜 사면 하려다가 또 제동 걸렸죠. 여러 가지 이게 하는 것마다 협치가 안 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대깨문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이가 이게 너무 약해.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재명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들도 그래요. 이재명계가 이제 원래는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이재명이 돌아선 게 한 20명. 20명은 그다음에 확보한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한 50명까지 예. 된다. 이런 게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뭐 앞으로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오히려 친문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견제 카드나 좀 이게 저희도 이제 뭐 그거는 좀 신경 써야 되지만 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호남 같은 데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 리얼미터 조사만 하더라도 22.1%인데 이낙연은 21.2%로 0.9%가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호남에서도 이낙연을 이렇게 뒤집은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뭐 이낙연 쪽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만은 워낙 그동안 문재인과 친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 각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리더십이랄까 뭐런 어떤 전략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적극적으로 그저께인가요? 토요일 날에도 광주 또 찾아가서 5.18 또 묘지도 참배하면서 호남 민심 다독이기에 슬금슬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텃밭까지를 지금 잠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국을 많이 다녀보잖아요. 네. 뭐 재판 때문에도 이게 전국 다니고 다른 것 때문에도 이게 많이 가는데요. 전국을 다녀보면 가장 이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의식이 좀 이게 뛰어난 이게 제가 보기에 호남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렇죠. 예. 정치에 관심층이 많아요. 예.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왜 호남에서 이게 호남 사람을 지지한 건 딱 제가 보기에 김대중밖에 없어요. 예. 그럼 DJ 말고는 노무현도 호남이 선택한 거예요. 광주 경선에서 뒤집었죠. 그다음에 문재인이도 호남이 선택한 거예요. 예. 호남이. 따라서 저는 호남 출신이라고 다 밀어주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이 오히려 이길 후보. 이재명을 그렇죠. 선택하면은 이거 문제가 간단치는 않은 거예요. 이재명이는 이제 고향이 경상도 안동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호남이 볼 때는 야, 이재명이가 개혁성이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이재명이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게 호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청이나 이런 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권 후보를 할지 충청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이가 이제 내가 호남 출신이고 호남 도지사를 뭐 전남도지사 몇 번 했으니까 이게 무조건 내가 텃밭 아니냐.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고 오히려 이제 호남은 가장 개혁적인 사람 이 사람 밀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이재명이가 오히려 호남에서 이낙연을 앞지르지 않을까. 이 추세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재명이는 자기 목소리도 확실히 내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 친문 대깨문을 겨냥해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서 뭐 마음이 든든하다는 정도로 용비어 청가를 이재명도 계속 불러대고 있고 지금 문 정권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앞장서서 저기 미국 상하원 의원들한테 자기 이름으로 친서를 보내서 또 해명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문재인의 눈에 들어야겠다. 그래야 대깨문 눈에 드는 거고 경선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또 이해찬 전 대표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 설 앞두고 다른 데서는 감히 생각도 못 하는데 10만 원씩 전 경기도민한테 지급하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발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는 그런 양면 작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 감각이란데 그 쇼 있잖아. 정치는 또 일부 쇼가 필요하죠. 예. 이걸 이재명이 좀 잘하기는 잘해요. 예. 어제 그저께 그 광주 갔을 때 딱에 서명에다가 뭐라 해놨냐면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언제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이러면서 이게 언제나 가슴 속에 있습니다 하면서 혼자 이게 눈발이 싹 내리는데 혼자 이게 딱 참배하니까 근데 혼자 참배하는데 사진 어떻게 누가 잘 찍어서 올리는지 또 사진 프레이는 다 했지 예, 않습니까? 그게 뭐 시민이 찍어줬다는데 제가 보기에 그 공원에서 관리소 있잖아. 예. 찍은 건지 누가 찍은지 모르지만 이게 쇼가 상당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깨문한테 다가가려고 얼마나 피눈물나게 예, 구애를 그래요.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이게 그러나 대깨문 그 친문하고요. 예. 이재명은 이게 그 돌아올 수 없는 각을 저는 건넜다 보는 게 옛날에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해경궁 김씨라고 있잖아. 예. 홍씨 말고. 예. 그때 그 해경궁 김씨가 이재명 부인 맞거든요. 예. 그 트위터에 예. 자료를 우리 안 놓지만. 근데 거기서 문준용이라든지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근데 그 안갚음이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기소돼가 재판해가 구살생으로 대법을 살아났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전해철이나 그 당시에 경쟁자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 잡으려고 안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하고는 이게 그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완전히 핵심하고는 이제 화해가 안 될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박사님 말씀처럼 이해찬 있잖아요. 예. 이해찬이는 이제 그 뭐 문재인하고 아주 쫄병은 아니잖아요. 이해찬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개혁도 괜찮네? 이러면 이게 상당 부분에 약간 친문이잖아. 예. 이해찬이가 워낙 대부니까 그런 이제 그 정도는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1대1 경선을 요구하고 나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 단일화 문제도 좀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상에 조금 낯닥해서 과거처럼 또 웰빙 정당으로 돌아간다든가 조금이라도 긴장권을 늦출 경우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 상당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